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영생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때 약간 보탬이 될 만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7번부터 보겠습니다. 양수 ABC에 대하여 주어진 관계가 딱 돼 있는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원래 이런 패턴 나오게 되면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하게 되면 로그를 취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로그 A에 5는 2다 이렇게 해서 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문제하고 어울립니까? 이거 안 되겠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그냥 곧바로 A 얘는 5의 2분의 1제곱 양변 제곱근 한 거죠. 다음 B는요 11의 5분의 1제곱 5제곱근 한 거고요. 다음 C는요 13의 6분의 1제곱 6제곱근 이렇게 처리해주면 각각 A, B, C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곱하기 하겠다. 5의 2분의 1제곱 11의 5분의 1제곱 13의 6분의 1제곱 이런 거에 다시 또 몇 제곱을 한다 n제곱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거듭제곱 형태가 이쁘게 잘 풀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숫자가 즉 이 부분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2, 5, 6 분모들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달라. 원래는 이제 공배수를 구해가는 건데 n이 가급적이면 작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이 있으니까 2는 의미가 없는데요. 결과 나오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3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을 나중에 구해가는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어떤 것부터 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가 돼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서 풀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질문하는 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 취하는 문제 풀이 다른 데 또 나오면 또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질문하는 부분들이 그냥 곧바로 A에 대한 표현 형태를 원하는 거라서 자, 요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훌륭한 좋은 풀이법이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정의되도록 한다. 로그 식이 정의되도록 한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물어봤군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값을 구해달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밑 보겠습니다. 밑 K-2에 제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되면 안 되겠다. 1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 K값이 2가 되면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사라져야 되겠고요. 그럼 K-1은 플러스 1 돼도 안 돼. 마이너스 1 돼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이항시키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안 돼. 1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게 맞죠? 1, 2, 3들 다 안 되네요. 자, 이런 조건들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진수 조건들이 있겠죠. k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진수 조건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어렵습니다.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문자가 있으면 k값이 0일 때 0을 만드니까 우와, OK네, OK. 됐습니까? 자, k값이 0이 아니게 되면 어떤 조건이죠?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최고차인 이거 양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서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겠다. 판별식 D 살핍니다. k제곱 마이너스 자 8k가 되나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범위가 생겼습니다. 근데 0일 때 OK 된다고 했으니까 진수 부분에서 생긴 k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수 개수만 열심히 카운팅하면 되겠네요. 0, 1, 2, 3, 4, 5, 6, 7 제가 왜 이렇게 다 쓸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위의 조건에서 1, 2, 3 요 녀석들이 안 돼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수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의 기본적인 조건들,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 및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그 다음 진수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근데 이 주어진 식이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아주 골고루 물어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면서 다른 단원에서 배웠던 항목까지 질문하는 꽤 괜찮은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출제 빈도가 의외로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같다 지수 형태. 어떤 풀이가 좋은 거죠? 는 t, 는 k 이렇게 놓는 게 좋죠. 그러면 A 값은 로그 2의 t, B 값은 로그 3의 t 정의가 되고, 밑이 다르다. 근데 진수가 똑같다. 우리는 역수를 취해버리면 되죠. 로그 t의 2, b분의 1은 로그 t의 3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패턴적으로 계속 등장해가는, 풀어갈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주어진 옆에 있는 주어진 식이 아주 교묘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전체를 AB 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B분의 1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A분의 1이 처리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하하, 관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로그 t에 더하기해서 6 처리된 게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조금 그 다음 처리 과정은 이제 질문하는 거랑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자, 4의 A승, 3의 B승 구하라. 근데요, 문제에서 3의 B제곱은요, 2의 A제곱이거든요. 4의 A제곱. 그러니까 2의 3의 A제곱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와, 그러면 A 값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 문제 풀이한 곳에서 A라는 것은 로그 2의 T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또 T 값이 필요하네요. T 값은 여기 구한 부분에 있으니까 T의 2분의 3제곱은 6이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처리 없겠습니까? T의 세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36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네요. 하하, 잘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에서 다시 해주면 2의 A생은 이꼴 T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처리한 건데 T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2의 A승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T 세제곱이잖아요. 36이잖아요. 됐습니까? 하하, 이게 또 연결이 탁탁 하려고 하니까 또 잘 되는군요. 자, 풀이는 좀 마무리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항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리해서 로그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에서 머리를 쓰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로그를 바꿔가게 되면 옆에 주어진 식학이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식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구해놓는 것까지가 이 문제가 처리되는, 열상 나오는 아주 패턴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바가 살짝 변형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 풀어가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파트 부분은 이제 그 각각 문제마다 변형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패턴 됐을 때 이 과정 거쳐서 반드시 이거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이 학습 이렇게 풀어가는 이 방법 확실하게 좀 잘 익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13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 로그 3의 x-6. 하하, 뭐죠? x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A, P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보다 큰 K값을 쫙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고 X축과 만나는 점은 R이었다. 뭐 그림 설명하고 있습니다. PQ, R. Q가 그런데 중점이다. 풀어가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때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정보 좀 알아볼까요? 자, A점 로그 1이 0이죠. 평에 이동됐으니까 이곳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습니다. 두 좌표는 알았고 그 다음 K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K는 어떻게 할까요? P점은 여기다 K를 대입하는 거니까 로그 3의 K 대입해야 됩니다. 로그 3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K-6. 자, 근데 중점이니까 좌표 2배를 해줘야 결과가 되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제곱될 거고 로그 같다. 로그 방정식이네요. K-6의 제곱은 이꼴 K. 계산 좀 해볼까요? 12K에 13K 플러스 36 이꼴 0 됐습니다. 49, 36이 처리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 값이 나왔습니다. 9, 4는 안 되겠죠? 문제도 7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좌표 9 나왔습니다. 와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 숫자는 또 얼마입니까? 9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3의 9니까 여기 값은 2겠고 로그 3의 3이니까 1이었습니다. 와. 자, 그랬을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아이고, 근데 이 사각형이 또 묘한 사각형이네요. 어찌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큰 삼각형 가로 길이 8, 세로 길이 얼마? 2. 작은 삼각형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각형 넓이가 되는군요. AB, QP. 자, 넓이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계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 또 공통으로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8-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가볍게 7 처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같이 해보니까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 문제에서 뭐 중점 이 부분에서 이게 식 세워가는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의 느낌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요? 그래프가 막 2개씩이나 나오고 막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겁을 팍 먹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제발 좀 자신을 좀 가십시오. 지수하고 로그 계통에서 그래프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100문제 중 5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평이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유일한 관계식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하는 이 하나만 잘 처리해지면 자연스럽게 쭉쭉쭉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자신감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학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고 18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로그 값이 0.4150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어 주어져 있을 때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런 값을 구해달라. 하하. 이거는 이제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특히 이제 소수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군요. 자,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형 로그라고 하죠. 상형 로그. 이렇게 됐을 때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은 수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부분에 의미하는 바는 자릿수를 구해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소수 부분은 최고 자리의 수. 그 다음 숫자 구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구성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로그 2.6을 했는데 4150 물론 4150입니다. 이 4150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로그 x 했는데 2 더하기 4150이에요. 4150 점. 하하.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2는요 로그 100인 거고요. 이 부분은 로그 2.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와, 끝났습니다. x는 그럼 얼마겠습니까? 260 됐습니까? 하나, 둘, 됐습니까? 하하, x 끝났습니다. 그러면요, y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y가 그런데 조금 어렵게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5850 재밌군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150으로 고쳐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소수 파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아까도 됐죠 여기 항상 0과 1 사이 양수로 만들어가는 게 키포인트니까. 와우 그럼 100분의 1 됐고요. 4150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6입니다. 로그 2.6 됐습니까? 우와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습니까? 0. 뒤로 2가 26인가요? 야 하나 둘 오유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행히도 얼마를 구하라고 했죠? 얼마? 아 1000y 오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26입니다. 26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요 문제에서 질문한 x 플러스 1000y라는 것은 260에다가 26을 다 이렇게 더 더하기 한 거니까 28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풀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형태는 아닌 그런 문제들 교과서의 사이드 부분에 조금 찾아온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면 많이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능까지 관여된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고는 있나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항목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특히 소수 부분 0과 1 범위요. 이거 좀 명심해가지고 자릿수 관여되고 최고 자리 숫자와 숫자 구성된 관련된다는 이 이론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정리한 부분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 통해서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지수 함수 AX 그래프의 점 ACE ACE 오케이 Y = X의 점 BD 알겠습니다. 자, 이때 평행하게 선들을 그은 거다. 그렇습니다. 이때 삼각형 BCD 넓이가 2일 때 BCD? 알겠습니다. BCD 넓이가 2일 때 삼각형 ABC와 CDE의 넓이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와우. 좌표 표시를 해가면서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볼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이라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평행해서 y는 = x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입니다. 그것을 지수함수에 대입했으니까 ax니까 a입니다. 그렇다면 이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습니다. 와우. 자, 근데 문제에서 우선 넓이가 주어져 있죠. 어디 넓이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나요? 아까 BCD 넓이가 2다. BCD 넓이가 2다. 이 부분 빨리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BCD 이 넓이 좋습니다. 어떻게 나요? 2분의 1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제곱입니다. 이 결과가 2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1의 제곱은 4가 되겠고 a-1은 = 2 또는 -2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a라는 것은 3 -1 나오는데 당연히 미치니까 음수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3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게 3의 x승 그래프가 되는데 3을 집어넣는 이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 이런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를 두 개를 더해 달라. 삼각형 ABC 넓이부터 한번 볼까요? ABC 와우 끝났습니다. 2분의 1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3에서 1 뺐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끝났죠? 됐습니까? 삼각형 그 다음엔요 CDE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자, 밑변 길이 3에서 1 뺐으니까 2 끝났습니다. 자, 높이가 관심사입니다. 높이 아까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27 이곳은 얼마요? 3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7곱에서 3을 빼니까 24가 되나요? 그렇다면 넓이가 24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럴 때 두 넓이의 합 25 이렇게 되면 계산이 끝났죠? 자, 네, 역시 지수함수 문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
별로 안 됩니다. 풀이를 해봤더니.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와우, 좌표도 많고 이거 어떻게 풀지? 중간에 뭐 넓이 주어져 있는데 뭐 넓이 이런 거 합해야 돼?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좌표 이게 대입해서 1 나오고 이게 대입 왔다 갔다 좀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결과 얻어지니까 넓이 구하는데 지장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아까 로그함수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감 갖고 도전하는 그 부분이 지수 로그 함수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조금 살짝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복습 좀 다시 한번 잘 하시면 자신감 업 되겠죠? 됐습니까? 자, 19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 삼각함수, gx 삼각함수. 오, 삼각함수 문제가 주어졌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뭐 이거 최대치에서 묻는 것 같고 함수값 묻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fx가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 형태죠. 이렇게 됐을 때 a는 최대 최소에 관여가 된다. 맞습니까?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 c는 x 평행이동이다. d는 y 평행이동이다. y 평행이동이니까 최대 최소가 관여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최대값을 구하라. a 절대값 플러스 d였다. 최소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였다. 주기를 구해달라. 원래 주기를 b의 x 앞에 절대값 기수로 나눠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x축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 기억 학습이 되어 있다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fx 3 sin 관심 없습니다. 뒤에 있는 거 3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대 얼마? 3. 최소 마이너스 3. 허허. 대 3, 소 3, 소 마이너스 3.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f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은 이곳에 존재하겠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다음 니은 이제 숫자 이 큰 것은 이제 삼각함수니까 주기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주기 구해야 되겠네요. 자, f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사인 주기 2파이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뭐가 계수가 2분의 파이인가요? 와우, 2분의 파이 나누기 주기가 4였습니다. 그럼 g는 또 어떻게 되나요? 계수 똑같습니다. 주기 4가 되겠습니다. 네 번마다 주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숫자를 열심히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구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0이라는 것은 4의 배수가 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왜요? 2000을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19, F 19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G는 얼마였습니까? 18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의 배수 딱 처리해서 바로 다 없애버리고. 자, 또 4의 배수니까 16 없애니까 F 3이고요. 16 없애니까 G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3은 뭔가요?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파이 3 사인 2분의 3파이 됐고요. G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3 코사인 파이 더하기 1 처리됐습니다. 우와, 마이너스 1이었던 거 아시죠? 우와, 또 마이너스 1인 거 아십니까? 딱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우와, 아까 이거 맞았었고 이거 또 맞네요. 자, 디귿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디귿은 실제로 변형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 자, 디귿 fx 플러스 1이다. 주어진 식에다가 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3은 있는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딱 됐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각변환 하는 얘기죠. 각변환. 자, 각변환이 들어왔습니다. 90에다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2, 4분면 사인 플러스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90이 한 번 있다 바꿉니다.
됐습니까? 2분의 파이 x.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gx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뒤에 더하기 1이 없으니까 gx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gx 빼기 1 됐다 이 뜻 역시 맞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3번은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각변환하는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걸 좀 대처하면 되겠고요. 그 전에 나왔던 기억 니은의 핵심은 아까 정리했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그래프하고 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항목 최대, 최소, 주기 핵심 항목이죠. 자, 이 부분들과 관여되어 있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이론 학습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잘 되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문제 형태들을 풀이가 가능하니까요. 아셨죠? 자, 열심히 이론 공부하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함께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과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점 있는 반직선 동경호라는 세타에 대해서 우와를 만족하더라.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뭐 복잡한 식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통과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잘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위원이죠. 반지름 1인 원. 점 잡아서 수선발 딱 내리게 되게 되면 이 반지름은 당연히 1이고 여기 각도 세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A, 사인 세타는 B. 평상시 공부할 때는 X, Y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A, B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문제 식 풀어야 될 때 A하고 이쪽 코사인 X, A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진짜 고등학교 수학의 삼각함수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 배경,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아주 좋은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에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분의 코사인은 뭐라고요? a, 사인은 뭐라고요? b. 식이 이렇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분의 와우 코사인 a, a제곱 1 마이너스 또 a인가요? 와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a로 되어 있는데 이 b는 또 뭐죠? 우리는 그러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또 1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또 바꿔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와우.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문제를 좀 잘 좀 뜯어볼까요? 이 부분은 a에 a-1에 여기는 a에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서 써도 되겠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 좀 쑥스럽습니다. 여기 a제곱 플러스 a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약분될 건데 좌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지워지고 자 여기가 약분되는데 부호가 달리 이렇게 풀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1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은 문제도 아까 중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1. 1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2루트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33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2루트 2 해서 계산 결과 끝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연산을 계속 진행하면 결과를 얻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의 중요도를 살펴봐도 이 부분 맨 처음 고등학교 삼각함수 정의를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되는 x는 코사인, y는 사인, 지금은 a, b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쓴 그런 문제 형태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좋은 문제들 많이 풀어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자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통신요금을 2년마다 4%씩 인상한다. 20년 후에는 현재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네요. 올리고 뭘까요? 여러분들 복리 계산입니다. 복리 계산. 맨 처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R% 이자 붙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금에다가 이유를 곱하게 해주면 되죠. 합하면 A의 1 플러스 R이 돼.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원금이에다가 이자 곱하기 해서 이만큼이 또 올라.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계속가 이렇게.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 이게 이제 복리지, 복리. 이 형태가 학습이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자, 봅시다. 1 더하기 4% 100분의 4가 올라갔어. 몇 번 올려? n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년마다 근데 20년 후 몇 번 올리겠습니까? 10번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통신요금을 A라고 해주면 자, 그리고 이것은 원래 통신요금의 몇 배? K배가 되겠다. 이 K를 구해주세요. 근데 사실 A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약분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러한 계산은 당연히 뭘 한다?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로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에서 1.04는 로그 K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문제 다 가르쳐 줍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0.02라고 했습니다. 10을 곱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0.2겠죠. 로그 K가.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지? 또 걱정 마십시오. 문제를 보니까 로그 얼마가 로그 1.62 K라고 했습니다. 0.2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K는 1.6 해서 끝났습니다. 1.6배. 되겠죠? 자, 이쪽 지수 로그 파트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들은 되게 식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세워야 될 그런 형태들은 이 복리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 그나마 좀 식을 세워서 이렇게 로그치에서 계산하는 문제 형태예요. 이게 다예요. 복리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계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복리 형태의 식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영생고는 이런 걸 서술형까지 냈으니까 배점까지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 형태라는 사실 확실하게 인지하길 바라면서 영생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